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네. 서울에서 꽃 보셨어요? 아니요, 꽃이 막 필락말락 하는 것까지만 본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꽃 얘기를 했더니 네. 야, 전국 각지에서 막 여기저기서 꽃 사진을 무지하게 보내주셔가지고 남쪽에선 벌써 피지 않았을까요? 아까 진해에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네. 벚꽃 완전 만개. 벌써요? 아니 양지 바른 곳에. 벌써? 벚꽃이. 빠른데요. 제주도에도 벚꽃 폈고요. 네. 눈이 아주 즐거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매화가를 보고서 벚꽃이라고 얘기했다가 청취자분들이 생각난다. 지적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 전까지는 제가 매화와 벚꽃을 구별 못하고 있다가 네. 덕분에 지금은 약간 구별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완전 성숙했네, 성숙했어. 네. 저는 정말 그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청취자분들이 저는 그냥 제가 본 건 다 벚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차이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죠. 조금씩 달라요, 다. 네. 근데 벚꽃하고 매화는 너무 다른데. 근데 그거를 그때는 또 알았는데요. 지금 이제 알려면 또 검색해봐야 돼요. 자꾸 까먹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봤어요. 이게 국내에서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보통 부가시장이라고 그러죠. IPTV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네네. 시장으로 바로 직행한, 이럴 때 보통 직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풀려 있는 영화라서 그냥 사실 아무 때나 봐도 상관없지만 네. 마침 보고 싶은 영화라서 봤죠. 너무 그러니까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만 극장 개봉 안 한 거야? 아니면 그쵸, 예.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했는데? 극장 개봉했죠. 그래서 근데 영화가 너무나 제 취향인데다가 네.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거는 더 많은 사람이 보면 봐야 좋겠다.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게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였어요. 작품상 후보. 근데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가 8편이었거든요. 예. 그중에 6편이 이미 개봉을 했고 한 편은 4월에 개봉을 합니다. 네. 그 8편 중에 7편이 어쨌든 한국에서 극장 개봉을 하는 거죠. 단 한 편 극장 개봉하지 않는 올해 아카데미 후보작 중에서 작품상 후보작 중에 유일한 한국 영화네.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한 단 한 편의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블랙 클랜스맨이에요. 블랙 클랜스맨.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같이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뭐냐면 스타이즈본, 블랙팬서, 보헤미안 랩소디, 로마, 더 페이버릿, 그쵸, 예,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그 다음에 그린북 이렇게 개봉을 했고 다음 달에 이제 바이스가 개봉을 하거든요. 네. 이 7편은 다 개봉했는데 딱 한 편 블랙 클랜스맨만 국내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IPTV나 다운로드 시장으로 간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올해 아카데미에서 각색상을 받았고요. 각색상. 아마 시상식을 보신 분은 뭐 알 것이고 아니면 시상식 이후에 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스파이크 리 감독이 깡총깡총 뛰면서 사무엘 L 잭슨에게 이렇게 폭 안기는 제가 그때 표현하기로는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듯이 이렇게 사무엘 잭슨에게 폭 안겨서 좋아하던 바로 그 장면이 스파이크 리 감독이 이 영화 블랙 클랜스맨으로 각색상을 받던 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 극장에서 보면 훨씬 정말 좋았겠다. 왜냐하면 일단 음악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스파이클리 감독 영화가 네. 작품성은 인정을 받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영화가 없지 않나요? 게다가 또 최근에 그래도 예전에는 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연출력도 많이 쇠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작이 올드보이 리메이크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욕 엄청 먹었거든요. 폭망했죠, 그거.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이 정말 본인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영화와 만들어야 해서 만든 영화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스파이클리 감독 영화들이 몇 번 본 것 같아요. Do the right thing. 네. 그저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사실은 음악 캠프 청취자분들은 모 베터 블루스. 그렇죠. 아마 그 작품을 무척 좋아하셨을 거고요. 그런 사실 저도 모베터 블루스랑 똑바로 살아라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걸 보면
그 뒤로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스파이크리의 그 초기작을 갱신할 만한 새로운 대표작이라 할 만한 작품을 그렇군요. 우리에게 예. 사실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고서 딱 그 제 마음속에서는 앞으로 스파이크리의 대표작은 이거다. 블랙 클랜스맨이라고 오. 저는 그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일단 이 작품은 아까 아카데미에서 각색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각색이라는 건 원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014년에 발표된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론이라는 사람으로 줄여서 말할게요. 네. 성이 론 스톨워스인데 성이 어려워서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같은 제목의 블랙 클랜스맨이라는 책을 원작으로 삼아서 네. 2014년에 나온 책인데 2015년에 바로 판권 사서 각색에 들어갔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그 영화로 만들기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1970년대에 흑인 형사가 일종의 잠복근무를 하게 되는 스토리예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야기가 특별할 게 없는데 잠복근무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우연히 신문 광고에 나와 있는 당시의 KKK단 KKK. 아마 어렴풋이 아마 좀 기억 뭐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얀 두건을 쓰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반흑인 그리고 반유태인 그리고 어떤 그 인종차별을 사실 모토로 삼고 예. 공공연하게 일종의 좀 폭력적인 테러를 가했던 단체가 바로 쿠클럭스 클런이라고 그래서 KKK단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 블랙 클랜스맨의 K를 3개나 썼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일종의 흔히 말하는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네. KKK단은 당연히 백인들만이 모여서 흑인들 없는 그 미국을 만들자고 하는 단체인데 그렇죠. 그게 블랙과 KKK가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 실존 인물이죠. 론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장난 반 뭐 좀 진지한 반이었겠죠. 그래서 약간 백인인 척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네네. 통화를 하다가 그쪽과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KKK단의 회원이 되기로 아하. 말을 다 해놨는데 본인이 흑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던 동료 백인 형사를 자기 대신 자기 역할을 하라고 KKK단에 잠입을 시킵니다. 보냈군요. 그래서 일종의 그 자신의 아바타처럼 삼고서 실제로는 그들과 직접 통화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 한 거는 이 론이라는 흑인 형사인데 네네. 이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은 백인 형사가 거기에 가서 KKK 단원 같은 행세를 한 거예요. 그 흑인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KKK단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그들을 속아넘겼다는 어떤 그 재미있는 그 상황이 그 네. 역설이 이 영화의 핵심이고요. 이게 원래 배경은 1979년인데 실제 사건은 이 영화에서는 72년으로 시간을 좀 앞당겨서 흔히 말하는 그 백인들에 의한 흑인의 인종차별이 훨씬 더 조금 더 심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실제로는 1970년대 말, 1980년 가까이에서도 KKK단들이 막 그럼요. 활동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랬던 얘기 아니에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어쩌면 지금도 사실은 이게 스파이크리가 이 영화를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흑인 입장에서 흑인을 백인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백인들에 대한 조롱이 당연히 담겨 있고요. 네. 그 와중에 유머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재미있는 터치로 심각한 문제를 정말 경쾌한 리듬으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흔히 말하는 이 영화 리듬감을 잡아주는 게 사실 음악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와 영화에도 그루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리듬감이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네네.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마다 자기만의 어떤 편집 리듬으로 영화가 왜 보통 별 얘기 아닌데 지루하지 않게 2시간 끌고 가는 건 사실 그 영화가 자기만의 리듬감이 좋을 때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영화 전체가 하나의 어떤 잘 짜여진 흑인 음악처럼 영화 전체가 그루브가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쓰이는 음악도 너무 좋고.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지루하지 않게
이 심각한 이야기를 웃으면서 봤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랍고 이걸 코미디로 접근했다는 게 아주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스파이크 리 감독의 새로운 대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죠? 첫 곡이요. 이게 사실 영화 속에서 그 어떤 춤추는 장면에 나오는 되게 흥겨운 곡인데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즐겁고 흥겹게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영화를 곱씹어 보면 처음에 올라갔던 입꼬리가 점점 내려가요. 분명 흥겹고 즐거운 곡인데 영화를 다시 떠올리고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자꾸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하게 약간 좀 슬프게 들리는 음악이기도 해서 저에겐 좀 묘한 느낌을 자아내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안 봤으니까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들으면 되겠네요. 아주 신날 겁니다. 예. 이게 아마 자연스럽게 몸이 들썩일 만한 곡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Too Late to Turn Back Now라는 곡입니다. 코넬리우스 브라더스와 시스터 로즈라는 그 뮤지션들이 불렀더라고요. 네. 저 사실 이 영화 전에는 저도 처음 몰랐던 보는데요. 노래예요. 예. 네. 코넬리우스는 들어봤는데, 이 코넬리우스 브라더스는 못 들어봤네. 코넬리우스 브라더스와 시스터 로즈의 시스터 로즈. Too Late to Turn Back Now. 예. Too late to turn back now. 듣겠습니다. 코넬리우스 브라더스와 시스터 로즈의 Too Late to Turn Back Now였습니다. 네. 이게 1972년에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른 곡인데, 네. 야, 기억에서 그동안 싹 사라졌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캐치를 못했는데 이 영화에 이 음악이 나오는 같이 춤추는 장면에 차일리시 감비노가 카메오 출연했대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봤는데도 못 보셨군요. 전 사실 못 네네. 알아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살짝 지나가면 못 알아보죠, 뭐. 이래서 제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어야 한다는 게 큰 스크린으로 봐야 카메오의 얼굴도 잘 보일 텐데 네. 집에서 저희 집 TV가 아직 작아서 그래서 못 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감독은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크 리 감독이지만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는 조던 필이라는 또 감독이거든요. 네. 제일 유명한 게 겟아웃이라는 작품이죠. Get Out. 네, 최근에 겟아웃 만들고 곧 개봉을 앞둔 어스라는 영화를 만든 조던 필 감독 역시 흑인이고요. 근데 이 조던 필 감독이 이 영화를 스파이크 리 감독한테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실래요? 했더니 스파이크 리가 처음 얘기를 듣고는 이거 그냥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적당한 소재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대요. 왜냐하면 흑인이 KKK단에 잠복 근무를 한다고 KKK단에 잠복해서 수사를 한다고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이거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막상 받아보고 읽어보는 순간 자기가 정말 연출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예. 왜 스파이크 리 감독이 그렇게까지 이 영화를 연출하고 싶었는가는 사실 영화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하.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왜 스파이크 리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 때 그린북이 작품상을 받았을 때 네. 그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작품상 받은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작품상 받는 무대를 등지고 앉는다거나 그렇게까지 싫은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약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영화가 상을 못 받아서 그냥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약간 속 좁은 아저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보니까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하. 블랙 클랜스맨을 만든 감독이라면 딴 영화가 아니라 그린북이 상을 받는 걸 아마 용납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그린북이 물론 저도 재밌게 보고 좋은 영화지만 그 영화가 비판받은 이유가 뭐냐면 인종차별 문제를 마치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일로 추억하는 듯한 태도를 처음에 이제 많이 문제를 삼았었고 외국에서. 네네. 그리고 어쨌든 좀 꽉 막혀 있는 흑인을 백인이 좀 뭔가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느낌의 그 이야기 구조가 또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영화가 좀 희망적이고 밝고 희망적인 톤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블랙 클랜스맨은 정반대입니다. 인종차별은 바로 지금 현재의 일이고 그리고 백인이 흑인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야기 자체는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영화는 굳이 말하면 그린북은 희망을 말한다면 이 영화는 분노를 말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린북과 블랙 클랜스맨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 다 코미디의 형태로 네네.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한다는 게 공통점이고 예.
정말 저도 이 영화 덕분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많고요. 제 스스로도 반성하게 된 사실도 많고 어쨌든 굉장히 즐겁지만 또 굉장히 또 에너지 넘치는 작품이라서 극장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뭐 집에 IPTV 설치된 분들이나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네. 사실 뭐 오히려 더 보기에는 편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화라 한번 집에서 시간 될 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이 영화에 또 음악이 정말 좋은 곡 중에 이 곡이 나옵니다.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럭키맨. 물론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에는 프린스 곡도 나오긴 하는데 예.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럭키맨이라는 곡을 두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자, 영화 블랙 클랜스맨의 삽입곡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 럭키맨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